연하님 글 보시고 어땠어요? 잔고가 정말 제가 1, 2개월도 버티지 못할 만큼의 잔고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면증도 오고 이상한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죠.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네. 연하님 이제 눈물 뚝 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울보야 울보. 울보네. 울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코너는요. 네,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27만 회원분들의 글 중에 화제가 된 글을 픽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지난번에 그 첫 방송에 나갔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인천 학군님. 내 집 마련. 내 집 네. 마련. 아버님 내 집 마련. 네. 그래서 오늘의 또 월픽 또 되게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만나볼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의 그 월픽한 글은요. 네, 카페 회원님이신 샤일락님의 글인데요. 네, 사라지거나 혹은 사라짐을 당하거나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작성해 주신 글이고 조회수가 7,000건이 넘고요. 댓글이 1,000건이 넘게 달렸습니다. 댓글 1,000개는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바나님과 너나이님의 저도 그런 없어요. 글을 뛰어넘는 그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네, 자, 그럼 한번 제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반스쿨 18기 실존반 5기를 수강한 샤일락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50대 초반의 회원입니다. 참 오랜만에 월부에 글을 쓰는 것 같은데요. 카페에 게시글을 살펴보니 마지막으로 카페에 글을 쓴 시기가 작년 10월 말경이네요. 말씀드리기 참으로 창피하고 쑥스럽고 쪽팔리고 드린 말씀 없고 합니다만 그동안 적지 않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의 한 회사로 이직을 했었고 이직한 지 1년도 못 되어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회사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망하게 된 것이죠. 저는 회사 정리 절차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작년 12월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저는 집, 도서관을 오가는 할 일 없는 퇴직자가 되고 맙니다. 퇴직 후 더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도 남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50대 초반에 소위 태물이었으며 젊은 사람들 얘기로 뒷방에 어울리는 늙은 세대였던 겁니다. 1주, 2주, 시간이 경과하면서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아직 중고교생인 아이들이 있고 결혼 후 외벌이로만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소득 절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유한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출이 잔뜩 있는 경기도의 조그만 20평대 아파트가 전부였습니다.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줄 부모님과 형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이 나이 먹도록 무얼 했는가 하는 자문 속에 너무 한심하고 못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였고 우울증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저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월부에서 사라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짐을 당하다. 하지만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해보고자 하는 의지는 스멀스멀 등 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요. 이곳 월부에는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더 젊은 나이에 진작 준비하고 뛰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반문해 봅니다. 열정적으로 월부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 월부에서 살아남고 진정한 투자자로 머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하고 투자자로서의 삶을 가열차게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투자하기 참 좋은 나이들입니다.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너바나님, 소쿨님, 그리고 특히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이겠지만 너무나 배울 게 많고 생각 깊은 멋쟁이 멘토 너나이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화두를 가슴에 깊게 새겨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라짐을 당하지도 그리고 사라지지도 마십시오.
무엇보다 월부라는 환경에서 사라지지 마십시오. 40대 중후반 또는 50대 초반의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히 사라지지 않으실 거라 혹은 사라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월부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여기서 추신으로 저는 지금 2월 중순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급여 조건 등은 많이 내려놓은 결과인데요. 그래도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일단 안심을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폭은 계속 커져가고 있네요. 네, 하지만 힘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직장 생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아직은 40대 초반이기도 해서 퇴직, 특히 30대 같은 경우인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이 아직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 보지라고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글을 통해서 또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는 월픽에서 그 전화 연결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좀 특별하게 직접 전화 연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샤일랑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가을경에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가입을 했고요. 19년에 열반스쿨 18기 그리고 실전 준비반 5기를 수강했던 50대 초반 회원인 샤일락입니다. 너마나 멘토님 그리고 너나의 멘토님 그리고 마릴린 멀로 주타님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멘토님들과 이 쿠크님들 뵐 생각에 며칠 전부터 사실 좀 많이 설렜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예, 너무 잘 고맙습니다. 오셨어요.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 방문하게 되고 또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보니까 열반 18기셨어요. 네네. 저랑 동기세요.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열반 스쿨을 3번이나 들어가지고 네네. 제가 1기, 7기, 18기였고 18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더 이상은 듣지 않았는데 네네네. 다 넣었어 이제. 다 뽑아서 이제. 뭐 3번 들으니 대만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별로 안 그 얘기야 그 바꾸셨네요. 얘기고. 별로 안 바꾸셨네. 원칙도 안 바꿨고 그냥. 그때 마지막으로 수강한 그 열반 18기를 같이 네, 들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네. 인상이 남으세요. 맞아요. 또 이렇게 또 뵈니까 네. 또 반갑기도 하고 또 그동안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또 뵈니까 또 일단 좋습니다. 두 분 책 읽어보셨죠? 아니 쓰신 글 봤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근데 지금 제자분들이 한 3,000명 넘어요. 음. 넘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음. 샤일랑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강의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참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내분이 보내셨구나. 본인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내분이 억지로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오해를 했죠. 강의 때 사실 앞에서 다 보여요 표정이. 근데 이제 후기를 봤는데 사실은 근데 그때 아까도 샤일롱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말 약간 미친 구간을 달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이런 되게 어려움과 힘듦 안에서 막 진짜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때여가지고 그런 와중이었는데 샤일랑님 후기를 보고 나서 1강 후기였는데 내가 진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여기 온 사람들의 기대가 정말 이렇게 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고생해서 누군가한테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건데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제가 강의 내용을 좀 바꿨어요. 샤일랑님 이렇게 더 그거 한 번 더 들어도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저는 후기를 지금까지 전부 다 봤어요. 1강부터 5강까지 전 수강생을 다 봤는데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후기를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 보이시길래 이렇게 좀 걱정도 됐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글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 좀 이렇게 다시 좀 근데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 또 사실은 이제 제가 양파님께도 이제 샤일랑님 말씀을 드린 거가 또 뵙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다 바쁘잖아요. 지금 사실 뭐 지금 근무 시간이고 저희가 지금 다 평일날 낮에 하는 건데 그래서 오시라 말하기는 그랬는데 또 이제 오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전 너무 진짜 반갑더라고요 진짜. 네. 다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감사한다는 말씀이 사실 이제 이 멘토님이나 또 튜터님들 뵈면은 저도 스스로가 어떤 자각을 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 때문에 더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 네. 연나님 글 보시고 어땠어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울컥하셔가지고. 네. 지금 2018년에 월부 카페에 가입하셨죠. 네네네. 그런데 어떤 계기로 가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2018년도 아마 추석 연휴 때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세종에 있는 처제 집에서 이제 할 일이 없다가 이제 핸드폰을 뉴스를 검색하다가 뭐 꼭지글 기사 제목이 좀 약간 좀 튀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3040 흑수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이 된 까닭이라고 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2018년도 9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처음에 접하면서 야 이게 또 부동산 또 투기 얘기하는구나. 또 젊은 사람들도 투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겠구나 하고 봤습니다. 그간에는 그렇게 네네. 크게 관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네요. 관심은 많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2번, 3번 정도 이렇게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많이 좀 잃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랬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좀 내가 생각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이게 투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너나이님 그 책에도 월부 은혜도 있지만 너나이님이 너바나님의 빨간 책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같은 그러니까 이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너나이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 느낌을 제가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네네네. 월부은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기사를 한 4번, 5번 이상 좀 한번 씹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봤는데 야 이건 내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기사에 너바나님이나 소콜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김유라님, 그다음에 청월님님, 그다음에 뭐 김재수님, 그다음에 뭐 이주영님 이런 분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 이제 그렇게 그 기사 읽고 나서 좀 이제 카페도 검색해보고 뭐 블로그도 검색해보고 하다가 이제 너바나님 블로그에 접속이 됐고 또 월부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느낀 점은 뭐냐면 요즘 이제 한참 유행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찐이야. 너바나님 이분은 진짜 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부 카페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과정은 이제 예전 싸이월드 아시죠? 전 알아요. 네, 싸이월드. 혹시 1천. 예.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일천 파도 타기를 통해서 너바라님하고 월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럼 지금 50대 초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뭐 그래서 잠깐 이제 엄두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땠나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가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기존에 이제 아시던 분이긴 한데 그분이 이제 오퍼를 주시더라고요. 좀 임원으로 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물론 작은 회사라 뭐 급여나 이런 거는 뭐 알고 계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적은 수준이었고 근데 어찌됐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아마 더 이상 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내려갔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9월, 10월경 갑자기 이제 이 수주 물량들이 한 번에 겹치면서 이제 회사 내부 자금이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 시기 그리고 또 거래처하고 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터지면서
회사가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나서 한 11월경에 회사 이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즉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임원이니까 어찌됐든 기존 거래처하고 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회의도 참석을 해야 되고 하는데, 가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이제 연발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고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법정관리가 들어가거나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이 되면 제일 1순위가 이제 고정비에 대한 절감 방안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그렇죠. 예, 정리하고 급여 삭감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겪기 싫어서 제가 이제 자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동안에 뭐 네네. 은퇴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하시고 계셨나요? 제가 이제 묻는 웃음은 이제 긍정의 웃음이 아니라 이제 부정의 웃음. 왜냐면 또 방금 전 말씀하신 게 투자를 몇 개 했지만 이게 또 잘 안 됐었다고 하시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 관심 많았고요. 또 투자도 해봤는데요. 이제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1억 원 가까운 돈의 이제 손실을 좀 입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부맛이라는 생각을 했죠. 여기서 나부맛은 나랑 부동산은 맞지 않아. 네. 아이고야. 네, 나랑 부동산은 맞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실 자신이 없었고, 또 종잣돈도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가진 게 사실은 뭐 집사람이 들어놓은 뭐 조그만 개인연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20평대 그 대출이 잔뜩 있는 아파트, 이렇게밖에는 사실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투자 실패하셨던 거는 그 뭐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거셨나요? 아니면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였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언제 2000년대 중반, 초반, 중반이었는데, 그러니까 택지지구였는데요. 네. 물량이 너무 이제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금 여력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강조하듯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잔금 치를 여력이 없이 덤볐다가 사실 그냥 받으신 거군요. 아닙니다. 예, 분양을 받았죠. 예, 네. 분양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중간에 전매 처리를 하고 빠지려고 하다가 그게 갑자기 시장이 꺾이면서 그쵸. 이제 전매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량들이 또 한 번에 몰리면서 네. 좀 상당히 어려워져서 그 계약금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뭐 일단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위약금 등 이런 것들을 다 몰게 되고 뭐 이렇게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퇴직 이후에 일단 바로 소득 절벽이 진짜 실감을 하셨을 텐데 네네. 퇴직 이후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이게 이제 퇴직자들은 낮에 다른 사람들에 뛰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한 2개월 가량을 그렇게 움직였는데요. 아침에 일찍 밥 먹고 도서관 가서 책 열심히 읽다가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이제 짬밥 아닌 짬밥을 먹고 그리고 도서관 끝날 시간까지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생활을 한 2개월 정도 했고요. 일단 제가 뭐 대안을 가지고 퇴직을 한 게 아니어가지고 좀 난감한 상황에 이제 바로 직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쟁이 분들이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하루 벌어 하루가 아니라 이제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쵸.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월급쟁이들이 다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죠. 여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근심이 바로 닥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상태에 빠졌고 제가 술을 아예 이제 몸에서 받지를 않아서 술을 못 마시고 담배도 끊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뭐 어디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외벌이기 때문에 이제 다소 이제 어떤 뭐 근검절약에 좀 몸이 배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가는 게.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잔고가 정말 제가 1, 2개월도 버티지 못할 만큼의 잔고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면증도 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이상한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아이고.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죠.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친한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형 그거는 병이야. 절대 창피한 거 아니니까 빨리 이제 병원에 가봐. 이렇게 해서 한번 다녀온 적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집사람한테는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못 했고요.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취업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직장을 이렇게 뭐 계속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또 지금 뭐 경기도 어렵지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부분 대비를 안 하잖아요. 예, 나아지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상 이제 그 준비되지 않으면서 딱 그렇게 맞아버리면 되게 힘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렇게 후배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해놓으면 좋아라고 혹시 그런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만약에?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했던 부분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찌됐든 뻔히 결과는 보이는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원고했었지만 이게 지금 어떤 뜨거운 냄비 속에 그러니까 이 갇혀져 있는 개구리 같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게 지금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걸 개구리 저 자신은 모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뜨거워져서 뜨거워하는 순간 사실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지금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이곳을 지금 탈출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저도 사실은 지금 뜨거워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만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자괴감에 빠져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한 달 하는 그 직장 생활들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고정 수입을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례로 저를 한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한번 보시고 또 저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방법들을 더 연구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제가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진짜 존경하는 임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임원분이 어떻게 보면 제 멘토고 롤모델이셨고 외모도 약간 이경영 닮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멋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회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승진이랑 누락되고 이러시면서 나중에 이제 회사 내에서 방을 이제 아예 골방 같은 데서 근무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그래도 그때 이제 약간 비서 비슷한 근무를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꼭 이제 그분이 이제 회사 생활 나이가 이제 거의 50대 중반에 나오시게 되니까 당신은 이제 취미랑 그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회사 생활만 알았고 이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없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나간 게 내가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좀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회사에서 임원이신데 네. 그리고 나 50대 중반이시고 되게 번듯하고 멋있으신 분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이게 회사에서 당연히 되면 부자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냐면 그분이 제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내 신입사원 때 그랬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일찍 가서 가장 늦게 퇴근하고 정말 누구보다 저도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저도 좀 뭐 다른 걸 좀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다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조금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샤일롱님 말씀하신 네. 부분들이. 네.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13년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연하님 이제 눈물 뚝 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울보야 울보. 울보네. 울보야. 아니 그냥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선배님들이랑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도 아까 샤일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장 생활에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마감 같은 이제 결과가 있는데 그 전에 분명히 신호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신호를 느꼈고 저는 그런 신호를 느낄 때 병원에 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몸이 아파지고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날 때 병원에 그냥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가다가 내가 정말 많이 아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샤일랑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죠. 물론 예. 조금 신호가 있을 때 가서 경미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깊이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다는 그 추신에 네네. 올 2월에 이제 하셨다는 또 반가운 소식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네. 하기까지 또 되게 많은 그 재취업을 하기까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팟캐스트에 또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의 그 박경옥 작가님도 나오셔서 그 네. 남편분의 그 재취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재취업하기까지 어떠셨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일단은 이제 가족들에게 가장 이제 미안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녀분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맞습니다. 네, 상황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고 좀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결혼이나 음. 자녀, 자식을 조금 늦게 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렇죠. 아직도 나의 도움이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제가 이제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장인 장모님들이 이제 장인 장모님은 특히 이제 농사일을 지시기 때문에 연로하시겠네요. 많이. 아이들을 봐주실 수가 없어서 집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준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단에 다녔는데 큰애를 낳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전업주부로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때는 맞습니다. 그때 때는 또 그런 분위기.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어릴 때부터 혼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자라서인지 집사람이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를 되게 이제 원했고요. 스스로도. 네, 제가 이제 그런 사랑이 좀 굶주려 있어서 이제 되게 원했었는데 어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도 밖으로 나가는 거를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되게 자신 없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뭐 40대 뭐 초중반만 됐어도 한번 해보지, 더 뛰어보지라고 했을 텐데 이제 50대가 좀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속된 말은 이제 자신감이 이제 아주 현격하게 좀 떨어진 뭐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창피스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이 저 전공도 그렇고, 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입니다. 네네. 네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이고, 예, 건설사에서도 이제 사업부, 개발사업부 쪽에 있으면서 그런 업무들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동산을 볼 때, 이제 뭐 입지도 봐야 되고, 뭐, 그쵸. 예,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보고 이 사업을 과연 이제 일으켜서 갈 때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적정한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시공, 즉 건설을 하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은 손해 보지 않을 그런 사업장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이 왜 이런 상황인지 저 회사 스스로도 일과는 이해를 진짜 근데 회사 일을 네. 토대로 이렇게 하면은 투자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일은 일로만 봤습니다. 그냥 직장으로만 봤던 것 음. 같습니다. 직장으로만 봤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뭐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난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그게 내 본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공무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공무원 마인드 같은 뭐 끝까지 가면 내가 이 직장에서 끝까지 가고 정년퇴직하고 뭐 연금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매년 사업 계획을 짜는데 네. 각 개인은 자기 어떤 그런 계획을 안 짜시는 분들이 거의 90%가 넘으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그런 계획을 짜보라고 하면은 다들 뭐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대든 오시면은 다들 노바라님 저 이런 계획을 처음 짰어요. 근데 저는 항상 회사 계획을 이런 짰던 사람이었는데도요. 제 계획은 안 짰어요란 말이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왜 이런 걸 왜 얘기 안 해주지? 라는 생각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차라리 왜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내 집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인생에서 이런 계획을 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너바라님 뵙기 전에는 안 해봤어요. 저도 열반 숙제를 내줘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뭐 이런 걸 내고 막 그래.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스럽고 이게 또 쉽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냥 저는 빨리빨리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을 그동안 안 했던 걸 해야 되니까 정말 머리 아프고 부담스러운 숙제였는데. 근데 제가 너바라님 뵙고 너바라님한테 이제 투자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감사하고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제가 차일랑님을 비롯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요즘에 느껴요, 제가.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걸 할 것인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익숙한 거를 하거든요. 저도 매번 뭐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익숙한 거를 하는 거가 아니라 필요한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진짜 첫 번째 시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방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필요하지 않았지만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고,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를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되든 안 되든 그걸 하려고 노력해보고, 그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오랜 시간 동안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내 주변에 만들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한 지 이제 한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5년, 6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한테는 짧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샤이랑님께서 50대가 돼서 내가 마음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40대 초중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으시면 10년 뒤에 내가 지금 50대 초반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늦지 않았다고,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평일에 또 다시 어렵게 구한 직장에 또 휴가를 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을 열고 나한테 필요한 걸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소투가 아닌데. 네. 근데 사실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은 다 각자 있는데, 각자 그냥 이렇게 이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거든요. 익숙하게. 이게 약간 제가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매트릭스 영화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 보면은 네오가 각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에는 그런 공략집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공략집이 있고 그런 근데 자본주의에서 다들 뭐 경제적 자유나 시간적 자유를 원하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키 리절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에 맞는 결과들, 예를 들어 뭐 내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월부에서 원금 보존한다든지 얼마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든지 그거 덕분에 뭐 한 10억 정도의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걸 한다든지. 왜냐면 10억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가난은 면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월부 안에서 10억을 내가 내 집 마련으로 10억 번 사람이 투자로서 평생 먹고 사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월부에서 10억을 번 사람은 평생 투자로 먹고 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제가 있든 없든 네. 떠나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월부를 운영하는 게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하게끔 마음을 먹게 해주고 그리고 뭐 그런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실전반이나 이런 데서 다 네. 과정을 혼자서 어렵잖아요. 예. 솔직히. 맞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회사에서 시킨 일만 하고 변화가 잘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진짜 마음적으로 변화해야지라고 하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상황. 그냥 무조건 환경에 집어넣어서 변하게 맞아요. 만들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10억까지 가게끔 해주는 와 그냥 여기서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난 일치한 투자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수익률 20%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결과가 10억이 난 사람이 돼버리는 게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을 시키는 거가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명히 자본주의에는 그런 공략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좀 여러 가지로 되게 이제 시작을 하게끔에 대해서는 이제 샤일록님도 많이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뭐 실전반, 지투반 너무 광클이 어려워서 그래서 포기했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너무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열반 스쿨도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돼버리면 공정하지가 않은 게 돼버리니까 예. 제가 예전에 도와줘 보는데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그러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자 되는 거에 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도움이나 잘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